네, 대표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 7월이었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북도 문화재단이 가장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경상북도에 문화재단이 없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경북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다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북만이 지금 문화재단이 없어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지난 7월 달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예. 우선 경북문화재단은 이 경상북도의 그 자랑스럽고 찬란한 그 문화예술을 역사를 개성 발전시키고 또 23개 시군이 각각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통합, 조정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또 경북도 내에 있는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인들을 그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다양한 일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북문화재단의 초대 대표로서 저희가 입버릇처럼 경상북도는 뭐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 역사와 전통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 대표로서 경북이 갖는 문화적인 저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선 우리 경상북도는 그 청정 동해안이 있고 그다음에 소백산맥이라든가 낙동강 이런 그 철의 자연 조건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화랑정신이라든가 예. 선비정신 또 호국정신 우리 새마을 정신으로 대표되는 4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문화자산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그 지정문화재의 한 20% 정도를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고요.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한 30%를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고 전국의 향교, 사찰, 뭐 또 서원 의 문화유산, 종가종택이란 엄청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화유산이 그 관광자원으로 연결되고 또 일자리로 연결되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자 저희가 출범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단일 권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넓기도 하고요. 말씀처럼 뭐 가야 문화,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공존하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아우르고 협력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 17개 시도 가운데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지역적으로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으로서 농촌 문화라는 것이 있고 또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우리 산촌 문화라는 것이 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촌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또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북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또 네트워킹해서 경상북도 문화로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해야 할 과제를 쥐고 있고요. 또 이 경북 문화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이제 K컬처라 그럽니다만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할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4대 과제, 15대 핵심 사업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경상북도는 사실 우리가 그 가야 문화, 신라 문화 해가지고 우리 민족 역사의 뿌리 아닙니까? 또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구미공단이라든가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해가지고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경상북도가 선도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신한류를 이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 문화예술로 만드는 새바람 문화경북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15대 전략과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이라는 또 테마가 있고 예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문화경북이라는 또 테마가 있고 또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경북이라는 것이 있고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문화경북을 한다는 이런 과제 아래
각각 3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15개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도민과 함께 뭐 경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과제들을 이제 수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문화 예술계는 뭐 거의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의 공연 매출액이 39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는 4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47억이라는 건 뭐 정말 엄청나게 적은 규모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는 한 100억대로 좀 늘어났다가 다시 6월부터는 다시 또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든 공연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생계 지장을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경북도로부터 1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재택 활동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현을 했고요. 또 경북도하고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35억 원을 받아가지고 719개 경북도 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좀 움츠린 어깨를 좀 펴고 창작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산하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문화재연구원, 한복진흥원이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경북문화재단이 이제 구심점이 돼서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역할도 앞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경북문화재단은 그 경북문화재연구원을 모태로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이제 1998년에 영천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 우리 가야 문화, 신라 문화, 뭐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를 주로 발굴하고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해온 기구입니다. 이걸 이제 또 확대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승격을 했고요. 물론 뭐 문화재연구원은 지금 영천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경상북도가 지금 한복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동에는 전국의 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에는 그 인견이 전체 그 인견 생산량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주에는 전국 누에 생산량의 55%를 가지고 있고, 즉 경상북도는 전국의 한복 원료의 집산지이고요. 한복 관련 종사자가 경북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그 한복의 여러 가지 자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복진흥원은 한복을 대대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계획을 하고, 한옥, 우리가 종가 종택으로 대변되는 게 한옥 아닙니까? 또 한옥도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또 한식, 종가 종택에서 나오는 한식 등을 가지고 한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시고 차관, 장관을 지내셨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뭐 대구 경북에서 흔히 말하는 러브콜, 같이 일 좀 하자,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 고사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고향에 오면 일부에서는 저 사람 뭐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뭐 더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고향 근처에는 당분간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고사를 했고요. 이제는 뭐 제가 고향에 와서 뭐 사람 만나고 돌아다닌다 해서 그렇게 오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신 있게 고향으로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항이 뭐 단순한 공항의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신통합 공항이 앞으로 한 8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만, 만들어지면
대구 경북에는 아마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우선 그 투자만 해도 한 30조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발표가 돼 있고요. 직간접 효과가 한 50조 정도 경제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돼 있고요. 네. 고용 유발만 해도 한 40만 명 정도 고용 유발이 될 거라고 돼 있습니다. 공항이 새로 설치가 되면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은 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뻗는 하늘길이 새로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되고 있는 공항이 옮기는 것입니다만은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세계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문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상업 면에서도 그렇고 관광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마 문화, 관광, 산업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 인프라 건설도 아마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2020년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출범한 지 이제 2달 남짓 됐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문화예술계가 연말에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0일 날 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올해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활동하는데 좀 제약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한 260억 예산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비를 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1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목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외연을 넓히는 이런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단이 우리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업들이 문화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상당 기업이 대구, 경북, 또 뭐 구미공단이나 포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또 공동으로 문화사업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현재 경북, 대구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그 공동사업을 하는 것도 같이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경북도 올해는 한 1만여 명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문화예술 활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길을 펴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범할 때 한 870명 정도 됐습니다. 등록한 예술인이. 올해 말까지 한 3,000명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1,400명 정도.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좀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또 23개 시군이 고루고루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컨대 산지, 오지, 또 신분에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나가야 할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문화적 기반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경북문화재단이 경상북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컬처를 이끄는 탄탄한 토대가 되어주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